결국에는 이 채권은 개인 회생으로 인해서 소멸돼 버리는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 거거든요. 이걸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채권 출신만은 백우현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또 시간이 잠시 짬이 나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주심에 대한 또 유익한 내용들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채권 추심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류는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신용정보 회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류는 변호사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신용정보회사가 좋다, 또 변호사가 좋다,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냐고 한다 그러면 오늘 추심 상담을 위해서 저한테 오시는 고객님 건인데요. 이 채권은 아주 좋은 채권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과거에는 좋은 채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수하기가 아주 어려운 채권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에 이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채무자한테 받아놨고 이 공정증서를 가지고 추심 행위를 하려고 준비하던 찰나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돼요. 당연히 변호사라고 하면 공부도 당연히 많이 했을 거고 법적인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잘 검색해서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추심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해요. 이것도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 상에서 매우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변호사였는데요. 찾아가 보니까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은 공정증서가 확보가 되어 있고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으니 바로 통장 압류부터 해서 채무자를 압박하게 되면 채권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변호사가 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채권자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한민국에 있는 제1금융권은행을 변호사가 컨셉 정해준 대로 변호사 사무실에 공정증서를 전달하면서 추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통장 압류를 해보고 기다리니까 채무자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변호사는 통장 압류하면 돈이 들어올 거다. 분명히 채무자가 강한 압박을 느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식이 없길래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봤겠죠. 변호사님, 저희가 통장 압류한 지 한참 됐는데 채무자가 저에게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통장을 압류해봤더니 통장에 돈이 없다. 채권자가 하는 얘기로는 채무자가 뭐 직장도 있고 뭐 가정도 있다고 하니까 빨리 우리가 재산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뭐 어차피 시작은 했으니까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당연히 변호사를 믿고 재산 명시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재산 명시를 진행하고 보니까 재산 명시 기일도 잡혔고 채무자는 법원에 나와서 재산 명시 기일에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변호사가 분명히 통장 압류를 하라고 해서 통장을 다 묶었고 재산 명시하라고 해서 다 했는데 채무자가 그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좀 불만사항들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이렇게 통장 압류도 하고 재산 명의 신청까지 했는데 오히려 채무자는 저에게 연락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면 신용카드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쓰게 되니까 분명히 돈 들어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변호사가 요청하는 대로 또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산 명시하는데도 변호사 통해서 진행했으니까 또 변호사의 또 심부름값, 또 인건비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통장 압류하는데도 또 인건비 들어갔고 채무불이행자 하는데도 또 인건비 들어가면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통장 압류도 했고 재산 명시도 했고 채무불이행자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돼버렸죠. 채권자로 인해서. 근데 채무불이행자가 등재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법원에서 서류 한 통이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개인회생에 대한 결정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얘기를 하겠죠. 변호사님, 채무자가 개인회생 한다고 이렇게 법원에서 서류가 저한테 날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변호사는 이제는 개인회생을 하면 저희가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법원의 개인회생 판결에 의해서 일부라도 돈을
법원 통해서 받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자는 너무 황당했겠죠. 처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통장 압류하라 그래서 통장 압류도 했고, 재산 명시하라 그래서 재산 명시했고, 또 채무불이행자 등재하면 채무자가 강한 압박을 느끼고 돈을 변제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채권들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한테 채권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그 채무자는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면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채권자도 마찬가지고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전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신용정보회사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채권들은 법적으로 추심행위를 일체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너무나 한탄스러운 겁니다. 당연히 변호사들이 뭐 거짓말을 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변호사가 했던 얘기대로 통장 압류를 하면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재산 명시를 해도 또 채무자가 압박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채무불이행자를 하면 신용카드를 잘 쓰는 사람은 또 변제를 할 수 있는 사항들로 마련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의 진행하는 강제집행의 컨셉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하고 싸울 때는 적을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채무자랑 싸워야 되는데, 채무자에 대한 사전에 조사 없이 그냥 책에 나온 대로 공식대로 추심을 행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채권들이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저한테 의뢰되면 저는 처음에 뭐부터 한다 그랬죠? 채무자가 변제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가벼운 신용조사부터 실시하는데요. 신용조사를 하면 주거래은행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재산 명시를 해야 되는지,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제가 가장 잘 아는 방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컨셉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변호사들은 추심 의뢰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 저처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결국에는 앉아서 펜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 저처럼 몸으로 부딪혀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는 사전에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그냥 법의 스케줄대로, 그냥 책에서 배운 대로만 추심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소멸돼 버리는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 저한테 꼭 의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발 제가 우리 채권자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추심 의뢰하기 전에 저한테 의뢰 안 하시더라도 채무자 상황이 어떤지 꼭 면밀하게 전문가랑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셔야지, 우리가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그러면 깨끗한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야지만 멋있고 좋은 그림이 나오듯이, 이미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도화지 위에 막 낙서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림은 제가 다시 또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행위들 때문에 멋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추심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또 채무자가 변제할 여력이 있는지 정확한 사전에 조사를 한 이후에 채무자 상황에 맞는 추심 행위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처럼 그냥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추심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불상사가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저한테 넘어온 게 아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켜서 통장 압류했더니 오히려 채무자가 숨어버렸어요. 채무불이행자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해버렸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채무자를 괴롭히거나 채무자를 혼내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피해본 돈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느냐가 저희의 목적인 것이지, 채무자가 부모를 죽인 원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채무자에 대한 변제 여력을 확보하고요, 그 채무자 상황에 맞는 추심을 적재적소에 진행하는 것이 채권 추심 담당자의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 추심을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이 채무를 인정 안 한다던가, 채무 부존재를 주장한다던가,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공증을 썼다던가,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과 같이 공정증서가 확보가 돼 있고 거래관계가 명확하고요, 판결문도 나와 있는 채권을 변호사처럼 간단히 통장 압류하거나 재산 명시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등재한다고 해서 절대 채무자가 돈 주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무자는 채권자보다 100배는 더 똑똑하고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방법이 돈을 갚는 방법보다 100배는 쉽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의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꼭 이런 미수채권이나 악성채권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방면으로, 뭐 신용정보회사도 될 수 있고요, 뭐 무료 법률 구조공단도 될 수도 있고요, 변호사 집단도 될 수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가장 내 채권을 열정적으로 또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는 담당자를 선택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한번 채권 시작을 잘못하게 되면 이 채권을 망쳐버리는 일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의뢰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수채권이나 뭐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나 뭐 거래관계가 명확한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이 채권에 대한 추심의 컨셉은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꼭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추심 진행을 하는 것이 오늘 오셨던 고객님처럼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추심이라는 것이 변호사가 꼭 잘한다, 아니면 변호사가 못하고 제가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피해본 돈은 너무나도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꼭 섣불리 인터넷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아, 이 변호사는 유명하니까, 아, 이 신용정보회사 담당자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맡겨봐야지, 이런 마음가짐보다는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전화 상담하지 마시라. 아무리 멀어도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보고요, 담당자랑 눈도 한번 마주쳐보고 어떤 식으로 근무하는지 간접적으로 설명도 들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채권 추심에 대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담 사례를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꼭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에 나온 영상들 글만 보고 너무 내 채권을 마트에서 수박 사듯이 담당자를 고르지 마시고요, 아주 신중하게 고르셔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구독자님들 아니면 채권자 분들께 항상 드리는 약속처럼, 추후에는 제가 저한테 의뢰하시는 고객님들은 항상 영상으로 좀 남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의뢰하신 채권자님들 제가 항상 약속드리죠. 저는 무조건 방문한다고. 그래서 우리 저 유튜브나 제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고객님들 건에 한해서는 제가 방문하면 방문에 대한 영상도 업로드해서 내 채권이 이렇게 방문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제가 좀 설명드리기도 하고, 또 채권 추심을 성공했던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점점 좀 따뜻해지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제 영상들, 또 블로그, 또 제가 EBS에 나왔던 다큐멘터리, 유튜브 영상들, 또 재방송 이렇게 보고 연락들 많이 주시는 큰 힘이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가까운 시일 안에 또 뵙겠습니다. 차 한잔하러 꼭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